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AI 혁명, 송경희 지음, AI 신인류를 위한 길라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I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갖게 하는 요즘 AI 그야말로 혁명이 불고 있죠. 자, 제가 이 책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게 될까? 대작에서 다작으로, 콘텐츠 무한 생성의 시대. 스타일리시한 여성이 빛나는 네온사인과 도시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재킷, 긴 빨간색 드레스,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고 검은색 지갑을 들고 있다. 선글라스를 쓰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걷는다. 길은 축축하고 화려한 조명을 반사하며 거울 같은 효과를 낸다. 많은 보행자가 걸어간다. 2024년 2월 이 짧은 텍스트는 순식간에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영상으로 구현되었다. 오픈 AI가 공개한 영상 생성 AI 소라의 등장은 전 세계 미디어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수십 명의 스태프와 고가의 장비, 수개월의 제작 기간이 필요했던 영상 제작이 이제 텍스트 몇 줄만으로도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런웨이의 젠3,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메타의 에뮤 비디오, 구글 딥마인드의 베오 등 유사한 동영상 생성 AI 모델이 잇따라 출시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바탕에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같은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텍스트로 묘사한 장면을 바로 영상으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용자가 보여주는 사진 속 풍경을 분석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야외에서 새소리를 들려주면 새 이름을 알려주는 앱은 이미 실용화되었다. AI는 이제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창작의 의미는 새롭게 정의되고 그 경계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창작자의 스타일과 특징을 학습한 AI는 상상 속 이미지를 영상으로, 감정을 음악으로, 아이디어를 글로 순식간에 구현해낸다. 영국의 AI 분석가이자 작가인 니나 시크는 2025년이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90%가 AI로 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생성형 AI 활용률이 2024년 기준 애니메이션 분야 43.5%, 게임 분야 30.5%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예측은 다소 과장되어 보인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접하는 음악, 영상, 이미지 중 AI가 만든 컨텐츠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AI 영화 제작의 새 지평을 연 사례로 권한슬 감독의 원모어 펌킨이 있다. 200세가 넘는 한국 노부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룬 3분 분량의 미스터리 공포 영화로 서양의 할로윈 문화와 동양적 정서를 독특하게 융합했다. 특히 모든 영상과 음성이 순수하게 AI로 제작되었으며 제작 기간이 단 5일에 불과했다. 단 5일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작품은 2024년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동시 수상하며 AI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 음악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더 일찍 시작되었다. 2016년에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와 인공지능 음악회에서
AI 작곡가 에밀리 하웰의 모차르트풍 교향곡을 연주했는데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AI의 작곡 수준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다. 현재 AI 음악 생성 기술은 한층 발전하여 구글의 뮤직 LM과 메타의 오디오 크래프트를 비롯해 수노 AI, 우디오, 믹스 오디오의 사운드 앤 툴즈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완성된 음악을 생성해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닷어스는 음악 생성 AI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2년 약 2억 2,900만 달러, 약 3천억 원에서 2032년에는 26억 6천만 달러, 약 3, 4조 원으로 11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곡과 작사는 물론 보컬, 음성 합성, 악기, 사운드 생성,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음악 제작의 전 과정을 AI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27년 세계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1,511억 달러, 약 1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소비자 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AI로 인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멀티모달 기술의 발전으로 문구, 이미지, 음성, 영상을 자유자재로 생성하고 변환할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수공업처럼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한 편이 만들어지던 영화나 드라마가 프롬프트 입력으로 순식간에 탄생하는 도깨비 장난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기사의 제목처럼 대작은 가고 다작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일까? 이제 콘텐츠 유통뿐 아니라 생산의 한계 비용도 제로에 수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여전히 긴 러닝타임의 영상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인물의 섬세한 표정이나 감정 표현에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 걷는 사람의 발이 공중에 떠 있거나 그림자가 이상한 문제들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AI가 중력, 마찰, 관성의 법칙을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생성하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이나 신경망의 물리 법칙을 직접 통합하는 신경물리 시뮬레이션 같은 기술로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딥페이크 같은 윤리적 문제, 일자리 문제 등도 점점 커져가는 이슈다. 2023년 할리우드에서는 미국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이 63년 만에 동시 파업을 벌이며 AI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완벽한 외모, 세련된 말투, 자연스러운 몸짓. 하지만 이 유튜버는 실제 인간이 아닌 AI다. 디지털 휴먼과 AI 아바타가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실제와 가상, 현존과 부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AI 버추얼 유튜버, 버튜버 뉴로사마는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게임을 하며 노래까지 부른다. 여성 4인조 버추얼 아이돌 메이브는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실제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우리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클론 기술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신디시아와 같은 기업들은 실제 인물의 표정과 감정을 완벽히 재현하는 익스프레시브 아바타를 선보이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는 실제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나는 슬프다를 읽을 때는 슬픈 표정을 짓는 디지털 휴먼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휴먼 기술은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23년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에서는 인상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기업 CEO들의 디지털 아바타가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한 것이다. 알리바바 CEO의 AI 아바타는 실제 CEO의 음성과 외모를 완벽히 재현하며 수많은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이제 디지털 휴먼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분신처럼 활용하고 있다. 2024년 개봉한 영화 원더랜드는 AI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세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단절도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이젠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사망한 가족의 목소리를 모방해 대화하는 챗봇이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 방송에서는 세상을 떠난 엄마의 목소리로 자녀와 통화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엄마, 언제 집에 올 수 있어? 라고 묻는 아이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기술은 이제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 관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과 목소리를 재현한 AI와의 대화가 우리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까?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으로의 확장을 넘어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에서 AI는 단순한 NPC, non-player 캐릭터가 아닌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우리와 교감한다. 이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고 때로는 위로와 공감을 건네며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한다. 고민스러운 점은 AI 기술이 실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화되어 저장되고 AI는 이를 학습해 우리의 성격과 말투, 행동 방식을 재현한다. 마치 영화 그녀, 허에서처럼 디지털 아바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존재하며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는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운 미래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마주하고 있다. 디지털로 재현된 나는 진정한 나일까? AI와의 교감이 진정한 의미의 관계일 수 있을까? 직접 본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동서양의 격언들이 있다. 인류는 오랫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진실성을 부여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격언들도 무색해졌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딥페이크는 우리의 눈과 귀를 거의 완벽하게 속이며 AI 시대에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낸다. 이 기술의 핵심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모델로 하나의 AI가 콘텐츠를 생성하고 다른 AI가 이를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딥페이크라는 용어는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합성어로 2017년 레딧 플랫폼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AI 합성 기술의 악의적 활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때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이 기술이 이제는 일반인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연스러운 눈
반짝임과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구현하는 얼굴 합성 기술, 말투와 억양은 물론 감정까지 완벽하게 복제하는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 즉 AI 기반 합성 기술이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분야에서는 이 기술의 창의적 활용이 활발하다. 드라마 시리즈 만달로리안은 출연 배우 마크 해밀의 젊은 시절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SBS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고 김광석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감동을 선사했다. 할리우드에서는 디에이징 기술로 시간을 거스르고 있다. 81세 해리슨 포드는 인디아나 존스 5에서 35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60대 최민식은 드라마 카지노에서 30대부터 현재 나이까지를 오가며 연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강연을 재현하거나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베컴의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은 AI 기반 합성 기술로 9개 언어를 더빙해 전 세계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여러 유형의 범죄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하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상이 정치, 언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커졌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조작한 영상이나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미지를 훼손한 가짜 영상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주변 일반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짜 콘텐츠 제작, 특히 동의 없이 제작된 포르노그래피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그동안 진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던 영상과 음성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법정에서조차 디지털 증거의 진위 판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조차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비판적 사고와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다. 당신의 취향은 AI가 결정한다. 동영상 한 편이 끝나자마자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된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잠깐의 호기심으로 클릭한 범죄 다큐멘터리 하나가 어느새 밤새 이어본 시리즈가 되어 있다. 이전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AI는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추천한다. 미스터리물을 보면 더 긴장감 넘치는 다른 미스터리를, 로맨스를 보면 더 설렘 가득한 새로운 로맨스를 찾아낸다. 우리가 컨텐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셈이다. 내 취향이 아닌데 하면서도 귀찮아서 관심 없음을 누르지 않으면 유사한 컨텐츠 추천이 이어진다. 이런 끊임없는 친절한 제한이 우리의 선택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최근에 AI 알고리즘은 추천뿐만 아니라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유튜브는 시청시간, 댓글, 좋아요 등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분석한다. 넷플릭스는 영화별로 수많은 메타데이터를 태그하고 분류하는 시네매치라는 엔진으로 취향을 파악한다.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구독자의 시청 기록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게 될지를 예측하여 기획한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AI 에이전트는 취향, 일정, 그리고 그날의 기분까지 고려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맞춤화할 것이다. 피곤해 보이는 날엔 가벼운 컨텐츠를,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대엔 생산적인 컨텐츠를 권하는 식으로 말이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무심코 따라가다 보면 필터 버블에 갇히기 쉽다.
2011년 엘리 페리저가 제시한 이 개념은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만 제공하여 각자의 문화적, 이념적 거품 속에 가두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같은 검색어로 컨텐츠를 찾아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추천을 받게 된다. 보수적 성향인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관점의 컨텐츠가 계속 추천되고, 반대로 진보 성향이라면 그에 맞는 컨텐츠가 계속 뜬다. 마치 각자 다른 채널만 시청할 수 있는 TV를 보는 것과 같다. 페리저는 이런 필터 버블이 마치 정크푸드처럼 우리의 정보 섭취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선택적 인지로 새롭고 다양한 생각이나 컨텐츠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기존 관점이 강화되는 확증 편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상에 익숙해지면 이 거품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편리한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능력도 약해진다. 취리대 AI 윤리학자 뮤리엘 로이엔버거는 삶에서 좋은 선택을 하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성취인데, 이 힘을 AI에 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알고리즘이 취향이나 편리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의지를 빼앗고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석회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알고리즘 추천이 일상화된 환경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몇 가지 행동 수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본 콘텐츠 중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본 것은 얼마나 될까? 이런 자문만으로도 문제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정기적으로 시청 기록과 검색 기록, 쿠키를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뉴스 매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화된 추천을 받지 않으려면 때로는 시크릿 모드나 로그아웃 상태로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다. SNS에서 평소와 다른 성향의 계정들을 팔로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요즘 AI의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이죠. AI에 대해서 알기 싫어도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됐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AI의 기술과 발전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사실 좀 힘들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도 지나간 정보일 수도 있고 또 몰랐던 분도 계시겠지만 공감하는 부분도 많으셨을 테고 생각해 볼 부분도 있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주변에도 이 책 권해드리고 이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읽어드리는 여자 홍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